도테라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일즈 부서 제품 트레이너 김채입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부쩍이나 회식과 모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간 건강 프로젝트 교육을 통해 철저하게 간 건강을 관리하는 도테라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간 건강은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사는 환경은 독성 성분이 매우 많고요. 우리 몸은 여기에 맞추어서 계속해서 쌓여만 가는 독성 물질과 끊임없이 싸우고 있습니다. 독성 물질은 우리가 가정에서 손쉽게 사용하는 샴푸, 컨디셔너, 세정제, 살균제, 살충제 이외에도 우리가 먹는 음식, 술, 약물, 식품 첨가물, 박테리아에 의해서 만들어진 독소, 흡입하게 되는 미세먼지나 각종 환경오염물질,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세균, 체내에서 생성된 여러 종류의 유해물질까지 매우 다양합니다. 이러한 독성물질들이 우리 몸으로 유입되게 되면 혈액을 타고 간으로 운반되고 제대로 해독되지 않게 되면 간 건강을 위협하기 때문에 간 건강의 중요성은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간의 무게는 성인 기준으로 1.2에서 1.5kg이나 될 정도로 우리 몸에서 가장 큰 장기입니다. 무게가 많이 나가고 크기가 크기 때문에 손으로 누르면 만져질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오른쪽 횡격막 아래에 위치하고 있고 갈비뼈가 간을 보호하고 있어서 간이 붓거나 커지지 않는 이상 만져지지 않습니다. 이런 위치적인 특성으로 인해서 간은 외상으로부터 보호가 쉬운데요. 그렇기 때문에 간을 흔히 침묵의 장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간은 손상될 것을 대비해서 충분한 예비 기능을 비축하고 있고 통증을 감지하는 신경세포가 매우 적습니다. 그래서 간세포가 서서히 파괴하게 되면서 간 기능이 절반 이하로 떨어져도 웬만큼 나빠지기 전에는 아무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만약 간 손상으로 인해서 증상이 나타났다라고 하면 간 건강에 걸쳐서 이미 손상이 심각한 상태로 진행된 상태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 간을 건강하게 지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대한간학회가 제공하는 간건강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스스로 간 건강을 체크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10가지 항목 중에 몇 가지나 해당되는지 확인해 주세요. 첫 번째,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고 극심한 피로나 건태감이 느껴진다. 두 번째, 갑자기 술이 약해지고 술이 깨는데 시간이 길어진다. 세 번째, 우측 상복부가 답답하거나 불쾌감이 있다. 네 번째, 여성의 경우 생리불순이 나타나고 남성의 경우 성기능 장애나 여성형 유방종이 생긴다. 다섯 번째, 배에 복수가 차고 붓거나 또는 가스가 차거나 방귀가 자주 나온다. 여섯 번째, 몸에 경련이 일어난다. 일곱 번째, 피부가 가렵다. 여덟 번째, 대변이 흰색이고 소변색이 진한 갈색을 띈다. 아홉 번째, 손톱이 하얗게 변하고 새로 줄무늬가 생겼다. 마지막 열 번째, 손바닥, 팔, 가슴 등에 붉은 반점이 나타난다. 자, 여러분 몇 가지에 해당되시나요? 이 항목 중에서 3가지 이상 해당된다면 간 상태가 정상적이지 않거나 간염 초기 증상일 수도 있습니다. 현재 간이 건강한 상태라 하더라도 간 건강을 과신하지 않는 것이 좋고요. 간을 속사시킬 수 있는 지나친 음주나 불규칙한 식생활, 불필요한 약물 등은 가급적 삼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침묵의 장기인 간이 보내는 신호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간의 역할에 대해서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죠. 온종일 쉬지도 않고 하루에 5천여 가지 이상의 일을 해내는 체내의 화학 공장 간, 이 간이 대표적으로 하는 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은 에너지 관리 센터의 역할을 하는데요. 간은 혈액을 통해서 공급받은 영양분들을 우리 몸에 필요한 물질로 만들어서 저장을 합니다. 간세포 안에는 대사에 필요한 각종 효소가 수백 가지 이상이나 있어서 장에서 흡수된 탄수화물이나 단백질 같은 것들을 분해해서 저장을 하고요. 다른 필요한 물질로 가공을 시켜서 온몸의 세포에 배분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간은 필요할 때 스스로 당분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지방을 합성해서 지방 조직으로 보내는 역할도 하고요. 콜레스테롤과 담즙산들 만들어냅니다. 또한 알부민과 같은 단백질을 만들어서 이 알부민으로 하여금 호르몬들이 혈액에서 조직으로 이렇게 전달되게 하거나 우리 몸의 삼투압을 조절하도록 돕는 역할도 합니다. 간은 또 담즙을 만드는데요. 간은 하루에 500에서
1000ml 정도, 1000리터 정도의 이런 담즙을 만들고 6에서 10배 정도의 농축을 시켜서 담낭에 저장을 합니다. 담즙은 영양소를 흡수하는 데 중요한 소화액입니다.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배설하고요. 해독작용을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우리가 지방질 음식을 먹고 소화시킬 수 있는 이유가 쓸개즙이라고 부르는 담즙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담즙은 지방의 분해와 흡수를 도울 뿐만 아니라 장의 연동 운동을 활발하게 하는 효소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식사를 하기 전까지 이 담즙은요, 간 바로 밑에 붙어 있는 주머니인 담낭에 저장되어 있다가 식사를 하게 되면 소화를 돕기 위해서 소장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때 간에서 소장으로 담즙을 이동시키는 통로가 바로 담관이고요. 이 담관을 통해서 장으로 배출된 이런 담즙은 다시 간 문맥을 통해서 간으로 되돌아와서 담낭에 저장이 됩니다. 간 문맥은 소화관에서 흡수한 영양분을 간으로 이동시켜주는 혈관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 또 다시 담즙으로 배출돼서 또 다시 이용됐는데요. 이러한 사이클을 장간순환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간에서 만들어져서 담낭에 보관되어 있던 담즙이 소장에서 지방을 소화시킨 다음에 다시 간으로 재흡수되어서 활용되는 반복적인 과정을 말합니다. 간은 또 가장 큰 해독기관인데요. 혈액을 통해서 흡수된 독소들은 간에서 여러 가지 화학 공정을 거쳐서 대사가 됩니다.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해독작용의 75% 이상이 간에서 이루어지는데 독성물질이나 노폐물 등을 무해한 성분으로 바꾸어서 몸 밖으로 배출시킵니다. 간 해독의 과정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간 해독의 과정은 크게 1단계와 2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1단계에서는 효소가 작용을 하는데요. 그 결과 독성물질은 이 1단계의 그 해독 과정을 거치면서 효소에 의해서 좀 더 배출되기 쉬운 중간 대사 산물로 바뀌게 됩니다. 2단계에서는 1단계에서 배출되지 못하고 만들어진 중간 대사 산물을 담즙이나 소변으로 배설될 수 있도록 이 수용성 물질로 바꿉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간이 해독 작용을 마친 이 노폐물은 소변과 대변으로 몸 밖으로 배출이 되게 됩니다. 물론 건강한 간을 가졌다라고 하면 이런 해독 과정을 매일매일 반복해도 문제없이 해낼 수가 있겠죠. 하지만 평상시에 과음을 하신다거나 신경 안정제나 항염제, 항생제와 같은 약물을 과다하게 복용하신다거나 비만과 더불어서 당뇨, 지방간 등이 만약에 있다면 독성물질이 제대로 해독되지 않고 간에서 쌓여서 결국 간세포를 파괴시키고 간 기능이 떨어지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그럼 이러한 그 간 해독 과정을 거칠 때 어떤 영양소들도 필요한데요. 이런 간 해독 과정을 거칠 때는 원활한 신진대사를 위해서 영양소와 항산화 물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항산화에 대해서 매일매일 강조를 많이 드리고 있어요. 특히 이 간이 해독 과정을 진행하는 동안에 많은 활성산소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항산화 비타민과 미네랄을 통해서 활성산소를 중화하지 못하게 되고 그리고 과도하게 활성산소가 만들어지면 조직의 손상을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주로 해독 1단계에서는 비타민 B군과 글루타치온, 아미노산, 폴리페놀이 작용을 하고요. 해독 2단계에서는 아미노산이 필요합니다. 만약 체내에 필수 비타민, 필수 미네랄, 폴리페놀과 같은 항산화 물질, 이 아미노산, 이런 것들은 간 해독뿐만 아니라 신체 여러 대사에도 활용이 되기 때문에 고갈되지 않도록 늘 신경 써서 매일매일 섭취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그 대사 과정, 알코올의 체내 대사 과정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위장을 거쳐서 소장에서 흡수된 알코올은 혈관을 통해서 간으로 이동됩니다. 알코올 1단계는 알코올 분해 효소에 의해서 아세트알데히드로 분해가 되게 됩니다. 이 아세트알데히드는 2단계로 아세트알데히드 분해 효소에 의해서 식초와 비슷한 아세트산이라는 큰 해로움이 없는 물질로 변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아세트산은 물과 이산화탄소로 바뀌어서 몸 밖으로 배출됩니다. 건강한 간이라 하더라도 과음과 폭음을 지속하게 되면 간은 당연히 망가지게 되죠. 이렇게 알코올이 분해될 때 나오는 아세트알데히드는 국제암연구소에서 등록된
1급 발암 물질로 세포와 DNA를 손상시킵니다. 간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또한 이렇게 알코올이 분해되는 과정 중에는 다량의 활성산소가 발생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간해독 영양소가 정말 많이 고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제시한 적정 음주량은 소주 기준으로 남성은 4잔, 여성은 2잔이라고 합니다. 연말 연시 적정한 음주를 통해서 간 건강을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간 기능, 그 살균과 면역체 형성에도 담당을 하는데요. 외부로부터 세균이나 바이러스의 침입의 위험을 감지하고 이런 침입을 막는 보안 요원의 역할을 하는 것과 동시에 면역 관련 단백질을 생산해서 바이러스를 물리칩니다. 자, 요즘 간의 역할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바이러스를 물리치기 위해서. 자, 혈액은 하루에 약 360회의 간을 순환을 하는데 장을 통해서 간으로 들어오는 이런 혈액에는 여러 세균들이 포함이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간에는 쿠퍼 세포라는 특수한 세포가 있어서 세균을 잡아먹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유해한 병원균이 여과되게 되죠. 또한 면역 관련 단백질을 만들어내고 우리의 선천 면역 시스템을 가동시켜서 우리 몸을 보호하는 역할을 간이 하고 있습니다. 자, 간은 각종 호르몬을 분해하고 대사하는 역할도 하는데요. 호르몬들은 내분비 기관에서 만들어지죠. 하지만 이 간에서 화학적으로 이 호르몬들이 변화가 되거나 이제 바뀌게 되면서 간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간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호르몬의 불균형을 초래하게 되어서 건강상의 여러 문제가 동반이 됩니다. 또한 간은 혈당 유지에도 관여를 합니다. 우리가 식사를 할 때 다량의 영양분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때 많은 양의 포도당을 섭취하게 되죠. 이렇게 섭취한 포도당은 소장에서 흡수가 되면서 혈액을 타고 간으로 이동됩니다. 이때 인슐린의 도움으로 스펀지처럼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을 빨아들여서 간과 근육에 저장을 하게 되죠. 그리고 혈당이 떨어졌을 때는 이것을 분해를 시켜서 사용하도록 합니다. 하지만 간 건강에 문제가 생긴다면 이런 대사 작용이 저하가 되면서 혈당 조절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건강한 혈당을 위해서 췌장의 인슐린 호르몬도 물론 중요하지만 간의 역할 역시 매우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세요. 간은 장기간에 걸쳐서 손상이 되기 때문에 쉽게 회복되기가 어렵습니다. 만약 간 손상으로 인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간 건강 전반에 걸쳐서 이미 손상이 심각한 상태인 경우가 많다라고 해요. 지금부터는 간과 관련된 대표적인 증상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이러스성 간염입니다. 바이러스성 간염은 급성과 만성으로 나뉘게 되고요. 급성 간염은 대부분 A형 간염, 만성 간염은 B형과 C형에서 흔하게 나타납니다. 만약 급성 간염이 제때 치료되지 못해서 간의 기능이 회복되지 않고 6개월 이상 지속되게 되면 만성 간염으로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만성 간염은 간 경변과 간 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평상시 예방을 하는 게 중요한데요. 바이러스 A형 같은 경우는 물이나 음식물에 의해서 경구 감염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B형과 C형은 혈액과 체액으로 인해서 감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바이러스성 간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시는 게 좋고요. 침이나 주사 시술을 받으실 때는 공중위생이 청결한 곳에서 받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지방간입니다. 정상적인 간에는 지방이 5% 정도 존재하는데 지방이 간에 쌓인 정도가 간 무게의 5% 이상을 초과할 경우 지방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지방은 중성지방을 말하는 건데요. 중성지방이 쌓이는 원인은 올바르지 않은 식습관과 운동 부족입니다. 주로 서구화된 고탄수화물 식사, 빵이나 파스타, 밀가루, 설탕, 액상과당, 콘시럽, 인공 감미료 등의 정제된 당분이 포함되어 있는 식사, 고칼로리 음식과 운동 부족, 과도한 음주 등이 지방간이 원인이 됩니다. 이 지방간의 크게 원인에 따라서는 알코올성과 비알코올성으로 나누게 되지만 노폐물과 지방의 분해를 담당하는 간의 해독이 능력이 떨어지게 되면서 염증이 발생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방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바른 먹거리, 적절한 운동, 스트레스 관리, 독성 물질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통해서 웰니스 라이프 실천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간경변인데요. 간경변은 만성 간 질환이 진행되면서 나타납니다. 간 기능의 손상과 회복이 반복이 되면서 간의 세포가 딱딱하게 굳어져서 간의 기능을 잃어가는 증상을 간경변이라고 하죠. 바이러스, 음주, 지방간 등 어떠한 그 원인이든 간에 만성 간질환은 간경변으로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간경변은 간암을 비롯한 심각한 합병증을 초래할 수가 있기 때문에 평상시 간 건강을 소홀히 하지 마시고요. 웰니스 라이프를 실천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평상시 간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른 먹거리 습관을 키우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간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영양 성분을 차례차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밀크시슬인데요. 밀크시슬은 엉겅퀴라고 부르는 국화과의 식물입니다. 밀크시슬의 실리마린은 식약처가 인정한 기능성 유효 성분으로 간을 보호해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실리마린은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많이 알고 계시지만 간 질환에 있어서 고용량의 의약품으로도 활용이 됩니다. 실리마린은 플라보노이드의 일종으로 강력한 항산화제인데요. 앞에서 간 해독 2단계 과정 살펴보았죠. 이 해독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중간 대사 산물이나 활성산소로부터 세포의 손상을 막아서 간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항산화 효소인 글루타치온의 결핍을 막아줌으로써 간 기능을 강화시키고요. 이 밖에도 외부 병원체로부터 세포를 보호해주고 간의 염증을 억제시켜주고요. 그리고 단백질 합성을 촉진해서 간세포의 재생에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간 건강을 위해서라면 밀크시슬 꼭 선택해보세요. 두 번째는 비타민 B 복합입니다. 비타민 B군은 글루타치온, 아미노산, 항산화 성분들과 함께 간 해독 1단계 과정에서 활용되는 필수 영양소입니다. 비타민 B군은 수용성 비타민이기 때문에 몸에서 저장되지 않고요. 간에서 에너지를 만들 때 그리고 이렇게 해독이 될 때 스트레스로 인해서 고갈되기가 쉽습니다. 특히 비타민 B군이 부족하게 되면 간에서 영양소와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평상시에도 보충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코엔자임 Q10인데요. 코엔자임 Q10은 평생 쉴 새 없이 뛰어야 하는 심장을 비롯해서 체내 대사를 담당해야 할 아주 많은 일을 하는 간 조직에서도 많이 분포가 되어 있는 그런 물질입니다. 코엔자임 Q10은 에너지 생산과 항산화 활동에 도움을 주는데요. 만약에 간에서 코엔자임 Q10이 감소하게 되면 간세포에서 에너지를 만들 때 에너지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항산화 네트워크 원리에 따라서 코엔자임 Q10이 불안정해진 이런 항산화 비타민을 안정된 물질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즉 코엔자임 Q10이 없다면 항산화 작용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특히 간대사 과정에서 항산화 영양소와 항산화 물질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간 건강을 위해서 코엔자임 Q10 잊지 마세요. 네 번째는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오메가3는 대표적인 불포화 지방산으로 생선 기름에 많이 존재하죠. 이 오메가3는 심혈관계 건강을 비롯한 간 건강에도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 오메가3는 중성지방이나 당이 간세포로 들어가는 것을 차단하고 중성지방을 만드는 효소를 억제시켜서 혈액 중의 중성지방 수치를 감소시킵니다. 앞에서 제가 간에 지방간이 생기는 원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어요. 과도하게 쌓이는 중성지방과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메가3 섭취를 통해서 건강한 중성지방 수치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강황입니다. 카레의 주 성분인 강황은 간 해독에 좋은 대표적인 식품 중에 하나입니다. 강황에 함유되어 있는 커큐민 성분은 체내 콜레스테롤을 제거해 줄 뿐만 아니라 지방의 소화를 돕는 담즙을 만드는 것을 촉진시켜줘서 간의 부담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간세포를 강화시키고요. 독소를 해독해서 유익한 물질로 바꾸는 데도 도움을 주고요. 알코올 분해 효소를 만들 때 알코올로 인한 간 손상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간 건강을 위해서 강황 잊지 마세요. 여섯 번째는 식이섬유입니다. 잠깐 앞에서 살펴보았던 장간 순환에 대해서 좀 기억을 해보도록 할게요.
콜레스테롤을 분해시켜서 만든 담즙을 간의 담낭에 보관되어 있다가 우리가 식사를 하게 되면 이 담낭에서 나와서 담관을 타고 소장으로 가서 지방을 다시 소화시킨 다음에 간문맥을 타서 다시 간으로 재흡수되어서 활용되는 이 과정이 바로 장간순환이었죠. 식이섬유는 이러한 장간순환의 고리를 끊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음식물을 소화시키고 간으로 다시 되돌아가려는 이 담즙을 식이섬유가 잡아당겨서 변과 함께 배출시킵니다. 그렇게 되면 간에서는 새로운 콜레스테롤을 활용을 해서 담즙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일을 많이 해야 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혈중의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담즙이 또 담낭에 계속 이렇게 보관이 될 때는 담즙이 역류할 수가 있어요. 이때 발생하는 담석증을 막아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식이섬유는 물을 흡수해서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간에서 중성지방이 과도하게 만들어지는 것 역시도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팔방미인 식이섬유를 식사마다 잘 섭취하셔서 간 건강에도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7번째는 단백질인데요. 단백질이 부족하게 되면 지방이 간에 쌓이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간에서 지방을 운반하는 지단백은 단백질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만약에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게 되면 간에서 만들어진 지방이 이동하지 못하고 그대로 간에 쌓이게 되어서 지방간이 됩니다. 또한 단백질은 잘 아시는 것처럼 필수 영양소이죠. 그 자체로도 간세포의 재생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간혹 단백질 보충제를 너무 지나치게 많이 섭취해서 간 수치가 높아졌다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간 건강을 위해서는 나의 체중 1kg당 1에서 2g 정도의 적절한 양의 단백질을 섭취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추천드릴 영양 성분은 프로바이오틱스입니다. 장에서 간으로 들어가는 혈액 안에는 영양소만 있는 게 아니라요. 유해균과 그리고 이 유해균들이 만든 나쁜 부산물들도 함께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건강한 간은 해독작용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간 기능이 만약에 떨어지게 되면 장 속의 유해균이 간 건강에 이상을 줄 수도 있습니다. 매일매일 살아있는 유산균인 프로바이오틱스를 섭취하셔서 간 건강에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우리는 간 건강이 중요한 이유, 그리고 간이 하는 역할, 간 기능이 떨어질 때 나타나는 질병들, 그리고 간 기능에 도움이 되는 영양 성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금부터는 추천 도테라 제품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추천템은 젠 컴플렉스입니다. 젠 컴플렉스는 각종 유해 물질에 노출된 현대인들의 간 건강을 데일리 케어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캐나다 밀크시슬 추출물을 주 원료로 까다롭게 엄선된 식물 추출물 블렌드가 부원료로 조화롭게 배합된 건강기능 식품입니다. 전반적인 간 건강 관리에 도움이 필요한데 간 건강을 위해서 믿을 수 있는 제품을 원하신다면 도테라 젠 컴플렉스 강력 추천합니다. 식후에 하루 한 번 2캡슐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셔서 간 건강을 스마트하게 데일리 케어하세요. 두 번째 추천템은 평생활력 LLV입니다. 평생활력 LLV 프로그램은 채소와 과일의 항산화 폴리페놀이 12접시 이상이 포함되어 있는 항산화 맞춤팩입니다. 간 건강에서 항산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잊지 않으셨죠? LLV 프로그램은 이 항산화 건강 이외에도 필수 비타민, 필수 미네랄, 필수 지방산 등 다양한 성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튼튼한 세포, 건강한 혈압, 항산화 건강을 위한 코엔자임 Q10과 16가지 이상의 식물유래 부원료가 함유되어 있는 알파CRS 플러스, 혈행 개선과 중성지방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에센셜 오메가, 13종의 필수 비타민, 9종의 필수 미네랄, 식물유래 부원료가 조화롭게 함유되어 있는 한국인 맞춤형 종합 비타민 미네랄 마이크로플렉스 MVP로 구성된 도테라만의 데일리 뉴트리션 프로그램입니다. 매일매일 LLV 하시는 습관으로 100세까지 평생 활력을 지켜나가세요. 세 번째 추천템은 프로테라 쉐이크입니다. 건강에 좋은 엄선된 재료로 만든 식사, 매 끼니마다 챙기기 어려우시죠?
균형 잡힌 영양과 맛있고 배부른 식사, 거기에 체중과 체지방 감소까지 프로테라 쉐이크로 잡아보세요. 프로테라 쉐이크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미네랄, 이 필수 5대 영양소와 식이섬유까지 과학적으로 균형 있게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프로테라 쉐이크 꼭 챙겨보세요. 네 번째 추천템은 PB 어시스트입니다. PB 어시스트는 특허받은 4중 코팅 기술력의 7종의 복합 프로바이오틱스 균주가 들어있는 건강한 장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한 포에 살아있는 유산균 400억 마리 이상을 투입했고요. 상온에서 50억 마리 이상 생존을 보장하는 제품입니다. 그 밖에도 유산균의 먹이가 되는 치커리에서 추출한 이눌린과 프락토올리고당, 자일리톨과 구연산까지 넣어서 부원료까지 세심하게 신경 쓴 제품이에요. 하루에 한 포 간편하고 맛있게 온 가족 모두 즐기시면서 건강관리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추천템은 투메릭입니다. 인도의 전통의학 아유르베다 건강요법의 핵심 식물로 중요하게 소개되는 투메릭은 현대에서도 다양한 이로움을 주는 식물 성분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투메릭 오일은 투메릭 가루만을 사용하는 반면에 도테라의 투메릭 오일은 신선한 투메릭 원물을 그대로 인도와 네팔에서 소싱해서 오일을 추출합니다. 특히 투메릭 오일에서만 발견되는 투르메론은 세스키테르펜 케톤 성분인데요. 이 투메릭 오일에 들어있는 이 세스키테르펜 케톤 성분이 투메릭 분말 속에 커큐민 성분의 흡수를 도와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자연의 시너지를 위해서 투메릭 오일과 투메릭 추출물을 함께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